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석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별화된 공약과 전략 등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민주당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대구 민주당은 보수 정당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기초의원들로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은 국회의원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해 지난 석 달 동안 대구 바닥 민심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공약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 대구 후보자들에게 소상공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1대1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진보 정당과 후보 단일화 등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중앙당에는 대구 지역의 한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요구했습니다. 진보 정당의 맏형 역할로서 계속적으로 연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을 기회로서 그런 단일화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민주당은 정책으로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표심을 잡기 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출생자에게 20살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방아기 기본소득과 국공립대 정원 50% 지방학생 우선 전형을 공약했습니다. 또 양국관리법 조기 통과와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와 지역 응급의료 역량 강화 등 10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당선자가 추진하고 현역 의원이 많은 민주당 전남도당과도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절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감대를 저희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모지 대구 경북 공약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총선 막판까지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산에 조지현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후보자나 공천 방식 결정을 미뤄온 경북 5곳 가운데 경산 선거구에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산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 청도의 김장주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예비후보 단일화와 무소속 연대를 통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3명의 예비후보가 반발하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 MBC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환경부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돗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남세균 검출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실련,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낙동강 네트워크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대구 MBC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대구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보도인데 환경부가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은 언론의 재갈물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DNA가 나오고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 처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할 망정 언론의 자갈물리기식으로 재판부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남세균과 남세균이 만드는 녹조 독소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어떤 마이크로시티니 종류가 있고 어떤 마이크로시티니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거든요. 특히 대구시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법 26조에 따르면 수돗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녹조 독소를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었으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이런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나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대구시와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마다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 등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학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13분 경산시 서상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50대 남자를 치었습니다. 환자를 태운 119 구급대는 대구의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25분 동안 길에서 헤매다 4번째 찾아간 병원에서 환자를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도 정상 업무를 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고 의사들 문제니까 피곤하니 어쩌니 이런 말하기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굽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이게 대화 자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려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제2송, 즉 응급실 뺑뺑이는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전국에서 9,4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 속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경북형 돌봄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 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하반기 온종일 완전 돌봄 시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목설계 중소기업인 남경 엔지니어링. 이 회사 1층에는 가족 돌봄실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유치원 어린이집을 마친 직원 자녀들이 부모 퇴근 전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전문 보육교사는 물론 원어민 교사까지 배치해 영어 교육이 이뤄지고 올해부터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방과 후 공부방도 진행됩니다. 이 회사는 출산 장려금, 출산자 건강 지원금은 물론 돌까지 먹는 모든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합니다. 특히 공무원들만 쓴다는 육아기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일상화되면서 육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족 돌봄 단축 근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출산과 가족 친화와 육아 친화 경영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것으로 가족 친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기업은 앞으로 경북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돌봄 정책에 앞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들의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무엇보다 단축 근무에 따른 기업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고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상공회의소, 경북 경영자 총협의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단축제 사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애기를 놓으면은 집에서 다 그냥 형제간에 크고 온 동네에서 케어 좋습니다. 온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경상북도는 경북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돌봄과 심야 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공간과 인력, 간식,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거점형 돌봄 센터를 구축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북이 시범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마음으로 경북 도립대의 영아 교육과를 신설해 돌보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돌보미들의 낮은 임금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사업도 도내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저출산, 인구 감소, 심지어 지역 소멸까지 걱정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줄곧 감소세를 보였던 포항 인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난 연말 50만 명을 다시 넘겼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전해지는 기업 유치 소식에다 포항의 산업용지가 모두 완판돼 추가로 대규모 공장터를 닦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포항시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1월 52만 160명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2021년 12월 50만 9,642명, 2022년 12월 50만 3,003명, 지난해 12월 인구수는 50만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월별 통계를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에 105명, 12월에는 190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 인구가 늘었고 가까스로 포항은 50만 인구를 회복했습니다. 첨단 신산업 위주로 산업 다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충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 내에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과 오천읍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흥해읍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수십 명이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인데 연말 되면은 아파트 10개 단지에 한 2만 명 정도 증가하면은 6만 명 전후 돼서 포항시에서는 제일 큰 읍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반면 상대, 해도, 송도동 등 포항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같은 흥해읍 내에서도 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좋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기존에 있는 집들은 조금 세대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지. 주목해야 하는 숫자는 또 있습니다. 월별 인구 통계를 보면 포항의 경우 학생들이 수도권 및 대구,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1월에서 3월에 인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도 이 석 달 동안 젊은 인구 2,131명이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엔 2차 전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연초 청년 인구 유출이 상쇄됐지만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실에서 인구를 지키려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고교 졸업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의 역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예산을 집중한다면 반짝 반등이 아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그제 오전 9시 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박격포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길이 30cm, 구경 76mm 소련제 포탄으로 육군 소속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수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6.25 전쟁 때 사용된 불발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대 제17대 총장에 배상식 윤리교육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한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된 배 총장은 교육부 제청,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7대 총장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마산 중앙고등학교와 경북대 철학과를 나와 대구교대 기획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배 신임 총장은 오늘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DGB 금융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로 황병우 DGB 대구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황 후보자가 DGB 금융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DGB 금융그룹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